산안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안법, 건진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특별법.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산안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근로자의 생명, 그리고 근로자의 상해, 뭐 이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자. 건진법은요? 건진법은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이냐. 그래서 산안법은 4M이라고 해서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건설기술 쪽은 5M이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특별법은 뭐다? 구조물에 이제 다 지어진 준공된 구조물에 이제 어떤 안전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어요. 아, 최상이다. 좋다. A 등급. 근데 이거는 이제 곧 허물어야 된다. 그러면 2등급이에요. A부터 2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법은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훈령, 고시, 예규 이런 것들이 있다. 법의 책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안전 관련 어떤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관리 계획서. 어떤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건설 현장이든 산업 현장이든 라이프 사이클이 있겠죠.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타임.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죠. 계획한다. 항상 PDCA라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공부를 하는데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할 거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쭉 공사를 하겠죠. 공사를 해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유지관리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지관리. 자, 그러면 여기 산안법은 특별히 없잖아요. 여기서 산안법하고 건진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건진법은 이쪽에서도 할 수 있겠죠. 어떠한 V라고 있어요. V가 뭐냐면 비주얼 엔지니어링, 가치공학. 이런 공법을 쓰면은 돈이 더 절약되겠다. 아니면 더 시공성이 있겠다. 안전하겠다. 우리가 시공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경제성이 있느냐, 시공성이 있느냐,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 3가지입니다. 3가지.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거는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특별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큰 계열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안전관리 유지관리 특별법인지 산안법인지 건진법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진법이 뭔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안전관리 잘하고 한다면. 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산안법에 따릅니까? 건진법에 따릅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안전관리비는요? 뭐야? 안전관리비는 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대체 뭐야? 나눠져 있어요. 안전관리비는 또 건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좀 이게 지금 이해 안 되셔도 막 하면서 하면 되고 문제 없습니다.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일단 훑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도 막 처음에 그 집합만 막 보고 까맣게 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번 가니까 귀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복이다. 반복. 망각곡선을 얘기했던 분이 누구죠? 네? 누구요? 에빙하우스. 네, 맞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에빙하우스에 망각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바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교육을 받을 때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1시간 가고 20일 가잖아요? 한 달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팍 꺾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요. 기억 보존이래요. 이게 기억 보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면 내가 딱 교육을 들었어요. 교육을 들었는데 한 100%라고 하죠. 여기는 100%라고. 100%인데 갑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요. 이게 이제 1시간 정도 되면은, 요 1시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팍 떨어져요. 근데 요게 한 30% 정도 되다가 여기서는 뭐 10%밖에 안 남아요. 요게 이제 한 28일. 시간이 갈수록 이 망각을 하게 된다, 결국은.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시험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 그래서 이 책에 좀 오래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개정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자꾸 이렇게 빠져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강의가 좀 너무 따분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요 사이, 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 요게 이제 착공이면 요게 이제 준공이겠죠? 여기가 준공기간이라고 한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고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때 제출하는 겁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착공 전 15일, 뭐 안전관리계획서 30일 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 제출하냐, 뭐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그러면 이쪽은요? 안전관리계획서 어디 따른다? 건진법이에요. 이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건진법과 산업법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안전순찰, 뭐 초기 안전순찰, 초기 점검, 뭐 안전관리 활동, 뭐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렇게 정기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점검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유지관리, FMS나 뭐 이런 것들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될 겁니다. 이제 정기 점검, 순찰, 안전순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 착공하고 준공 사이에.